LAFC 감독이 1대4 참패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에 전 세계 축구계가 경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 분석이 아니에요. 이건 한 명의 감독이 자신의 목숨을 건 커리어를 송두리째 던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한복판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LAFC 대 휴스턴 다이노의 경기는 1대4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끝났어요. 홈 관중들은 경기 내내 감독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향해 걸개를 들고 항의하는 팬들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말이에요.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눈빛은 패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한 기자가 나를 세운 질문을 던졌어요. 감독님, 이런 참패 후에 경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보통 감독들 같으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선수들 탓을 하거나 운이 나빴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 마련인데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달랐어요. 그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꺼내들며 오늘 경기에서 우리 팀은 66.4%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19개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치만 보면 LAFC가 경기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감독은 이어서 폭탄 선언을 터뜨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 점유율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전술 실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난 한 달 동안 9경기를 소화했고 주중에는 멕시코 고지대 원정까지 다녀왔어요.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뛰고 온 선수들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이 아닌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골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죠. 팬들은 당연히 화가 났어요. 왜 우리 팀 에이스를 공격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감독의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후방에 배치함으로써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제이콥 샤펠버거 같은 빠른 선수들이 전방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후방에서 정확한 킬패스를 찔러주면 젊은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죠.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마르티네스가 그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가 막힌 패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논란은 프리킥 상황에서 터졌거든요.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키커를 두고 왜 경험 없는 마르티네스에게 프리킥을 차게 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죠. 팬들은 감독이 미쳤다고 욕을 퍼부었고 전술적 무능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어요. 그런데 감독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손흥민의 프리킥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팀의 감독입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보다도 우리 에이스가 골을 넣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꺼낸 논리는 생물학적 부하 분산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볼 경합을 하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모든 프리킥 상황에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킥을 마르티네스에게 맡긴 건 손흥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의 체력을 아껴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프리킥 준비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손흥민이 숨을 고르고 심박수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말이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어요. 감독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리고 말했죠. 여러분, 지금은 5월입니다. 2026 월드컵 개막까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월드컵이야말로 손흥민 선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무대입니다. 저는 월드컵을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올 때마다 숨을 죽입니다. 우리 의료진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첨단 장비로 모니터링하면서 부상 위험을 계산하고 또 계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감독이 손흥민을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멀리 떼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죠. 골문 앞 어태킹 서드 지역은 전쟁터입니다.
MLS 수비수들의 사리 태클이 난무하고 발목과 무릎을 노리는 거친 스터드가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제가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고 손흥민을 후방으로 내린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부상 위험을 0%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선택이 아니었어요. 월드컵을 앞둔 국가대표 주장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보호 작전이었던 거죠. 감독의 고백은 더욱 비장해졌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LAFC가 오늘처럼 대패를 당하고 승점을 잃게 되더라도 저는 그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미국 땅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손흥민을 부상으로 잃게 되는 비극을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이게 일개 클럽 감독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자기 팀 성적보다 상대의 국가대표팀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경질되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으셨죠. 감독으로서 저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오늘 패배도 제 선택이 만든 결과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이 저에게 시간을 되돌려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 해도 저는 똑같은 전술을 택할 겁니다. 손흥민을 후방으로 내리는 이 전술을 말이에요. 오늘 한 경기 진 것으로 한 시즌 전체를 잃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월드컵 한 달 전에 손흥민이 부상당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정말 미쳤죠. 감독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월드컵이 끝나고 손흥민이 건강하게 우리 팀으로 돌아오면 그때 우리는 MLS컵을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 축구의 보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전광판에 찍힌 1대4라는 숫자만 보시겠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오늘 90분 동안 손흥민을 무사히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제 전술 시스템은 승점 3점을 위한 게 아니라 귀중한 유산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어요. 와, 이 정도면 정말 감독 아니고 보디가드 수준 아닌가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죠. 구단이 저를 당장 경질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오늘 손흥민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것만으로도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한 명의 클럽 감독이 자기 팀 성적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국 선수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감독이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선수가 누구예요?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MLS는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최고 리그예요. 그 리그의 한 팀 감독이 한국 선수 한 명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던진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유명한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는 이렇게 평가했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현대의 축구가 직면한 진실을 정확히 꿰뚫었다. 위대한 감독은 때로 단기 성적을 희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선수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유스타키오가 실수하고 마르티네스가 찬스를 날린 건 손흥민이라는 화력을 포기한 대가였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LAFC는 월드컵 이후 폭발할 핵무기를 안전하게 비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진짜 전략가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라고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도스 산토스 감독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는 월드컵 한 달 전은 선수 관리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다. 이때 주요 선수가 부상당하면 국가대표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축구계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거든요. 또 다른 전술 분석가는 손흥민을 후방으로 내린 건 그의 가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기에 보호한 것이다. 골문 앞 3분의 1 지역은 가장 위험한 구역이다. 그곳에서 손흥민이 다치는 순간 한국 축구의 월드컵은 끝난다 라고 말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워해야 할 부분은 손흥민의 국제적 위상이에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세계 축구의 유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손흥민은 단순히 LAFC 소속 선수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글로벌 스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의 감독이 아니라 축구계 전체가 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가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의 티켓 판매는 300% 급증했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중계권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손흥민이 뛰는 경기는 한국에서만 평균 500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지켜봐요.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부상으로 월드컵에 못 나간다면 그건 LAFC만의 손실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의 손실이라는 거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손흥민이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이며 2026 월드컵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쓸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럽의 단기 이익보다 축구계의 장기 이익을 선택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왜 감독이 이렇게까지 손흥민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유명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특별함 때문이에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단 한 번도 옐로카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선수예요. 페어플레이의 상징이죠.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클린한 플레이를 추구해요. 그런 선수가 MLS의 거친 환경에서 악의적인 태클에 당해 부상을 입는다면 그건 축구계 전체의 치욕이 될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걸 막고 싶었던 거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는 축구의 품격을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그가 부상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상 예방이 아니라 축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다고요. 와, 정말 멋있죠. 그리고 감독의 이런 결단 뒤에는 또 다른 계산도 있었어요. LAF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월드컵 이후가 진짜 승부처거든요. MLS는 시즌이 길어요. 지금은 5월이고 플레이오프는 10월부터 시작돼요. 월드컵이 7월 중순에 끝나면 손흥민은 8월부터 팀에 복귀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즌 막판까지 3개월이 남는 거죠. 만약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그 여세를 몰아 LAFC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5월에 손흥민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드컵도 못 나가고 LAFC 시즌도 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리스크를 절대 감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몇 경기를 져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팀에도 더 이익이 되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요. 마크 도스 산토스라는 한 명의 감독이 한국의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는 팬들의 야유도 감수했고 언론의 비난도 받아들였고 심지어 경제 위험까지 무릅썼어요.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축구의 가치였어요. 위대한 선수를 보호하고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축구인의 자세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그의 이런 신념은 기자회견 내내 묻어났어요. 그는 승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 전광판의 1대4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손흥민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이게 한국 선수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모든 선수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처럼 월드컵을 앞둔 국가대표 주장이면서 동시에 팀의 핵심 자산인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감독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손흥민이 5월에 LAFC 경기에서 심하게 다쳐서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LAFC를 비난할 거예요. 왜 주전을 월드컵 직전에 혹사시켰냐고요? 한국 팬들은 LAFC를 영원히 원망할 거고 심지어 소송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구단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스폰서들은 등을 돌릴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몇 경기를 포기하고 손흥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을 택한 거죠. 이게 진짜 프로의 판단이에요.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선수 한 명이 MLS 감독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예요.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계 전체가 보호해야 할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들을 쌓아왔어요. 아시안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올라갔죠.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의 황금기를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팬을 거느린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런 그가 MLS로 이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유럽 무대를 떠나는 게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고 MLS 수준이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MLS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했어요. LAFC의 공격을 이끌면서 팀을 리그 상위권으로 끌어올렸고 경기마다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발언은 손흥민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 수준이 된 거예요. 감독이 그를 세계 축구의 유산이라고 표현한 게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2026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데 손흥민이 뛰고 있는 LAFC의 홈구장인 LA도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거든요. 즉, 손흥민은 자신이 평소 뛰는 바로 그 경기장에서 월드컵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홈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죠. 게다가 손흥민은 이번이 아마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높아요. 2026년이면 그의 나이가 34살이거든요. 선수 커리어로 보면 마지막 전성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그의 레거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예요. 한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2002년 박지성이 있고 2010년 박주영도 있었지만 손흥민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는 없었어요. 만약 손흥민이 2026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끌고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그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바로 이 역사적 순간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축구의 마지막 기회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던지면서까지 손흥민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1대4 패배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참담한 패배지만 그 이면에는 위대한 희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팀의 단기 성적을 희생해서 축구계의 장기 이익을 지켰어요.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을 보장함으로써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런 감독의 결정이 단순히 감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서 판단했거든요. 그가 언급한 생물학적 부하 분산이라는 개념은 최신 스포츠 과학 이론이에요. 선수의 체력과 회복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현대 축구는 더 이상감에 의존하지 않아요. 웨어러블 기기로 선수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근육 피로도를 측정하고 부상 위험도를 계산해요. LAFC 의료진은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그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데이터를 보고 손흥민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한 달에 9경기를 소화하고 멕시코 고지대 원정까지 다녀온 상태에서 계속 최전방에서 뛰게 하는 건 자살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전술을 바꾸고 역할을 조정한 거예요. 이런 과학적 접근법은 유럽 최고 클럽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도 선수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존하거든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도 마찬가지고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MLS에서 이런 선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단기적인 비난과 장기적인 이익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했어요. 당장 팬들한테 욕먹고 언론한테 공격당하는 걸 감수하면서도 옳다고 믿는 길을 갔거든요.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감독이라는 직업은 성적으로 평가받아요. 몇 경기 연속으로 지면 바로 경질되는 게 축구계의 냉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도스 산토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신념을 관철시켰어요. 이게 진짜 용기예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저는 감독으로서 팀의 성적에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선수의 건강과 축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 그게 제 임무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이런 철학을 가진 감독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감독들은 당장 이기는 것만 생각해요. 선수가 조금 아파도 진통제 맞춰서 뛰게 하고, 부상 위험이 있어도 중요한 경기면 무리해서 출전시키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도스 산토스는 달랐어요. 그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봤어요. 이런 태도가 결국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오래 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손흥민이 30대 중반까지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물론 본인의 자기관리가 첫째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에도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에 과도한 체력 소모로 부상 위험이 있을 때 감독이 주전 출전을 제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팬들은 왜 손흥민을 안 쓰냐고 불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손흥민이 시즌 내내 건강하게 뛸 수 있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